마켓 리더의 특급 전략입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리서치의 은성민 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시장에서 항상 재료들이 반복되게 되면 그 재료에 익숙해지고 적응하는 것이 시장의 속성이고, 뭐 투자자분들도 마찬가지실 것 같은데요. 이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는 이제는 기정된 사실이고, 뭐 지표가 오히려 좋으면은 그걸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도 시장은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제 워낙 그 유동성에 젖어 있다가 이제는 실물 경기 쪽으로 시선을 좀 돌리면서 정상으로 회귀하는 이런 과정이다라고 평가들도 나오고 있던데요. 자, 시장을 보시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일단 뭐 테이퍼링 이슈 자체는 이제 조만간 시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고, 시장도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이슈가 되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지난주 발표됐던 미국 실업률이 이제 7%대로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고, 미국 3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도 3.6%를 기록하면서 미국 경기가 생각보다는 회복 속도가 빠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테이퍼링에 대한 조기 시행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3월 이전에는 뭐 규모는 적겠지만 테이퍼링 시행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러한 이슈들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지금은 그런 뭐 테이퍼링이나 이런 이슈보다는 글로벌 경기 회복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이나 유로존에서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되는 기조를 보이고 있고, 특히 중국도 이제 경기 경착륙에서는 벗어나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면서 글로벌 자금 흐름 자체가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그렇게 본다면은 MMF나 채권에서 주식으로 자금 이동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고, 특히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재정 흑자 규모도 굉장히 탄탄한 상황이고, 내년 이후에 기업 실적 개선 폭이 여타 국가에 비해서 높다는 측면을 고려한다면은 한국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연준에서도 이 테이퍼링이 당장 타이트닝, 그러니까 긴축을 뜻하지는 않는다라고 못을 박았더군요. 자, 일단은 뭐 정상적인 하나의 그 첫걸음일 뿐인데 이제 시장이 적응을 좀 해나가는 단계인 것 같고, 자, 미국의 통화정책 이슈도 이슈지만 12월 13일 이 재정개혁안 합의 시한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부채 한도, 법적으로 정해놓은 한도를 넘어가면서 자동적으로 재정이 삭감되는 시퀘스트 얘기를 또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자, 이런 협상 과정에서의 어떤 잡음이나 뭐 갈등, 이것이 또 하나의 변수가 되지는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던데요. 센터님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12월 13일로 재정 협상 마감 시한이 이제 도래한 상황이고, 최근에 블룸버그나 뉴스 통해서 보면은 민주공화 양당에서 제시하고 있는 재정 적자에 대한 협의안 자체가 굉장히 이제 어느 정도 협의안을 마련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 일시적으로 협상안이 부결이 된다고 하면은 또다시 이제 내년 1월에 있는 정부 예산안 문제라든지 2월 달에 부채 한도 상향 협상 문제가 다시 재차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협의가 타결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 도래를 하게 된다면 일시적으로 또다시 금융시장에는 좀 충격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전반적인 뉴스라든지 정치적인 부담, 그리고 미국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입장에 있는 상황에서 뭐 어느 정도의 합의안을 도출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정쟁이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합의 쪽, 뭐 파국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다. 이것이 상식이니까요. 그죠? 자, 이번 주에 중국의 11월 주요 경제 지표들이 연이어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수출입 지표가 나왔고요. 물가 지표도 나왔는데, 뭐 수출은 5년 내에 가장 큰 폭으로 흑자를 또 나타냈다고 하고, 물가는 안정을 찾고 있고, 자, 이 미국의 출구 전략, 그다음에 뭐 재정 협상과 관련된 내용, 이런 논란들을 딛고 중국 이슈를 좀 바라보고 갈 수는 있는 것인지, 중국 지표들이 요즘 꽤 괜찮은 모양이에요. 중국 위안화도 초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네. 사실 내년 이후 시장을 바라본다면은, 이제는 미국의 테이퍼링 이슈가 끝나고 난 이후를 놓고 본다면은 결국은 중국 경기가 얼마나 회복될 수 있느냐, 시장에서 기대하는 만큼의 회복 기조를 유지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 뭐 11월 달에 나온 중국 무역 수지가 뭐 300억 이상의 흑자를 계속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PMI라든지 산업활동
관련된 데이터들이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굉장히 높여놓은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물가인데 11월 달에 나온 CPI가 한 3% 정도 수준을 기록하면서 전월 대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좀 더 안정적으로 잡혀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 내년 이후에 경기 부양 정책을 쓰기 위한 좋은 여건은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중국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부분이 선구조 개혁이기 때문에 금융시장이라든지 공급 과잉 산업에 대해서 1차적으로 구조조정을 단행을 한 이후에 선별적으로 경기 부양 정책, 뭐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 게 도시화 정책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시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중국 경기가 경착륙에서는 벗어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회복됐다고 보기는 힘든 상황이고요. 다만 물가가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한다면은 내년 이후에 중국 경기가 GDP 기준으로 한 7% 후반에서 8%대까지 안정적으로 성장을 해준다면은 미국의 테이퍼링 이슈를 완화할 수 있는 그리고 전반적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에는 우호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제 본 뉴스 중에는 중국의 인민은행이 이 CD 발행을 허용했다고 하더군요. 양도성 예금 증서라고 하는 것인데 예금 금리의 전면 자유화, 결국에는 중국 시진핑 주석이 얘기하고 있는 금융시장의 개방을 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돈이 이제 뭐 양적 완화를 미국에서 축소하네 해도 결국에는 순환적인 것, 생산을 또 늘리고 금융도 돌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이 내년도에는 또 주목할 수 있는 하나의 변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고요. 자, 몇 가지 그 이벤트 점검을 좀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전략을 그에 맞게끔 좀 수립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은서민 센터장은 어떤 전략을 취하고 계십니까? 일단 지금 뭐 최근에 몇 가지 이슈들이 있긴 한데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미 재정 협상 시한이라든지 뭐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슈가 간헐적으로 시장에 부담을 주긴 하겠지만은 근본적인 흐름 자체는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면서 자금 흐름 자체가 위험 자산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큰 틀에서는 글로벌 주식 시장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미국이나 유로존의 경우에는 양적 완화 정책으로 인해서 경기가 바닥에서 어느 정도 회복되는 상황이었고 그에 맞춰서 주가도 굉장히 많이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S&P 500 기준으로 지금 15배 정도 수준까지 왔는 상황이고 그에 반해서 한국을 비롯한 중국, 대만 등 신흥시장의 경우에는 여전히 주가 수준 자체가 낮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자금 흐름 자체가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이동되고 또 한 가지는 부담이 된 밸류에이션이나 기업 실적 측면에서 부담이 되는 선진국에서 신흥시장으로 이동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나라가 대만이나 한국, 또 한 가지는 중국이 앞서 말했던 그러한 부분들이 안정적으로 흘러간다면 중국 시장도 굉장히 부각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급 측면에서도 외국인 자체를 놓고 본다면은 한국 시장이 여전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수세는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올 한 해를 놓고 봤었을 때 국내 펀드 플로우가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내년 이후에는 지금 2,000포인트를 안착한 상황이고 원래 펀드 수익률들이 코스피를 대부분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내년 이후에는 주식형 펀드로도 좀 자금이 유입되지 않을까. 또 연기금의 주식 매수 여력이 있기 때문에 수급 측면에서도 우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싶은데 현실은 참 암담합니다. 코스피가 다시 또 2,000을 하회하고 있고 뭐 코스피는 2,000에 그냥 붙어있는다 치고 코스닥은 500포인트를 오늘 또 내주고 있군요. 개인 투자자들의 고통이라고 해야 될까요? 참 이만저만이 아니고 요즘 여의도 주식시장 증권가가 워낙 그 혹한기를 맞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글로벌 증시는 좋지 않습니까? 뭐 계속 뭐 유동성이 됐건 아니면 실물 경기를 바탕으로 하건 국내 시장이 이렇게 동조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 뭐 어려운 질문이긴 합니다만 센터장님이 보시기에 시장 활성화라는 것을 좀 부응하기 위해서 부동산 활성화 대책은 많이 내놓지 않습니까? 근데 증시에 대한 이 뭐랄까요 시각이 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투기라는 개념으로만 너무 바라보시는 것 같은데 사실 건전한 이제 은퇴 이후에 재정 설계를 하는 하나의 중요한 이렇게 뭐 길 보는 시각으로 좀 이런 것들을 조금 보는 이 시선 자체를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데 센터님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시장에 당부하시는 말씀 좀 해주시면 좀 고맙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뭐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주식을 투기적인 성향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저금리 저성장 시대입니다. 그리고 주가 지수가 지금 최근에 뭐 박스권에 갇혀 있지만 2,000포인트 있기 때문에 지금 주식을 투자한다면은 주식에 대한 기대 수익률을 낮춰야 됩니다. 일단 아무리 경기가 회복된다 하더라도 2007년 같은 핫한 사이클이 오기는 힘든 상황이고, 지금 국고채 금리가 3% 정도 수준이면은 주식에 대한 기대 수익률을 굉장히 낮출 필요가 있고, 지금 코스닥이 굉장히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닥이 있는 중소형주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의 현실을 놓고 본다면 아직 국내 기업들이 안정적인 실적을 낼 수 있는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경기가 회복됐었을 때 1차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경기 민감 대형주라든지 아니면 필수 소비재 이런 쪽에 대형주들 중심으로 해서 주식에 대한 기대 수익률을 좀 낮추면서 주식을 장기 투자 관점에서 저축을 대안하는 금리 플러스 알파를 낼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투자를 한다면은 좀 더 투자하는 게 굉장히 좀 편할 수 있는 상황이고, 시장의 변동성이나 이런 데 있어서 조금 뭐 피해 나갈 수 있고, 주식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주식에 대한 기대 수익률을 좀 낮출 필요가 있고, 주식을 자꾸 투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는 좀 지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이 이야기는 당국에도 사실은 좀 당부를 해드리는 그런 말들이죠. 너무 투기로화 몰아가서 이게 자꾸만 들여다보면은 좀 그렇죠. 네, 그래서 적정하게 이제 시장 순리를 좀 잘 따라주시면 좋을 것 같고, 원론적인 이야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투자자분들과 뭐 당국 모두에게 한 말씀을 끝으로 해주셨습니다.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마켓 리더의 특급 전략이었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리서치 센터의 은성민 센터장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